여러분들 학원 오셔서 오늘이 제일 힘들 거예요. 왜냐면 앉아있는 연습이 쉽지 않아요. 이게 딱딱한 의자에. 어느 예전에 어떤 사모님이 자기는 화장하는 거 좋아하는데 화장대에서도 1시간 이상 앉아본 적이 없대요. 그걸 막 4시간씩 앉혀놓으니까 막 몸을 막 틀고 난리가 나죠. 근데 11, 12월에 2달만 잘 이렇게 적응하시면요. 그렇게 어렵잖아요. 동영상 강의는 지루해요. 지루한데 이 강의는 여러분들 지루할 때 정도 되면 제가 딴 얘기를 해요. 보면 알아요. 그래, 딴 얘기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잠을 깨워놓지 뭐 재수업 시간에 조는 분 거의 없습니다. 어제 밤을 이틀 새웠던 그런 분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제 들으시면 되고 귀만 열고 들으시면 돼요. 열심히 하자. 요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시다 그런 일치 안 하고 그냥 학원에 출석을 빼먹지 말라가 중요합니다. 출석한 순서를 붙습니다. 아셨나요? 금년은 우리 학원도 이제 합격자 많이 나오는데 못 물어봤네. 합격자 중에 아니 1년 지나서 이제 금년 제가 10월 15일인가 종강했는데 꼭 묻습니다. 결석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그럼 학원에서 한 명 정도 있어요. 한 명. 보통 10번씩 다 스스로 결석합니다. 이래 빼먹고 저래 빼먹고. 물론 뭐 지금 시설이 좋아서 실시간 강의하는데 우리 학원밖에 없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원장님 컴퓨터를 굉장히 잘 다루셔가지고 이제 그래도 꼭 학원 나오셔서 들어가는 거. 자, 민법 총칙. 자, 뭔지 몰라줬고요. 거기 법률관계 있죠. 법률관계 이런 말이. 근데 이게 여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예를 들을게요. 예, 법률관계 이렇게 놓으시고 우리가 사는 생활관계는 생활관계.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공부해야지 하고 학원 오셨잖아요.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관계? 법률관계. 법률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 인간관계가 있어요. 인간관계. 읽으면 그런 뜻입니다. 인간적인 관계. 여러분이나 저나 생활관계는요. 일상생활에 아침 일어나셔서 공부하시고 뭐 식사하시고 집에 들어가시잖아. 집에서 복습하시고 복습도 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돼. 웬만하면요. 수업 시간에 그냥 들으시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다음 주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느는 거야. 초반부터 복습해야지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냥 괜찮습니다. 우리가 거치는 법률관계는 아니 생활관계는 법률관계가 많아요. 인간관계 많아. 무슨 관계 많아요? 그냥 대충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리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법률관계 많아, 인간관계 많아. 그럴 것 같죠? 역시 틀렸어요. 인간관계가 아니라 법률관계 100% 하셨네. 거의 99%요. 여러분과 저는 또 여러분과 학원은 무슨 관계입니까? 법률관계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는 이게 법률관계, 인간관계요. 인간관계요? 아니 나 집에 가야 되겠다 이제. 가. 여러분 제가 못 가잖아요. 이제 법률관계지. 왜냐하면 학원과 여러분 수강계약했죠. 저는 원장님하고 강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거 움직이지 못해. 아셨나요? 반드시 해야 돼. 봐. 오늘 개강인데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제가 안 옵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학원비 튀어달라고 난리칠 거예요? 난리치는 게 법률관계 때문에 아셨네? 법률관계가 최소한 95%예요. 인간관계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 이런 거죠. 친구하고 야 예식장에서 보자. 예식장에서 보자. 꼭 와. 갈게. 못 가죠? 그렇다고 배상 청구하지 않죠. 그죠? 이게 인간관계 아셨나요? 신랑이 부인에게 또는 부인이 신랑에게 5만 원 빌려줘. 그런데 빌려주고 갚어. 안 갚아도 되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1억 빌려줘. 갚아라. 안 갚아도 소송하지 않잖아요. 그죠? 인간관계 이렇습니다. 인간관계는 여기는 법으로 열리고요. 여기는 무엇으로? 여기는 도덕, 종교, 관습. 아셨나요? 이런 것을 구별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막 엄청 많이 바꾸게 돼요. 자, 여러분이나 하잖아. 인간관계가 아니라 법률관계. 인간관계는 지금 가도 돼. 이제 바쁩니다. 가죠? 다음 주 안 옵니다. 그 다음 주 또 안 옵니다. 바빠. 여러분 뭐 친척이 모의를 했다. 안 온다. 그럼 배상 청구하나요? 않지. 그죠? 인간관계야. 결혼식에 안 갔다 와서 누가 배상 청구합니까? 안 하죠. 그 인간관계로 이건 배상할 수 없어. 그래서 여기는 무슨 관계요? 법률관계는 법으로 규율되면 어떻습니까? 강제된다. 여기는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야. 그러면요. 지하철의 경로석에요. 경로석에 그 애가 앉았어요. 그건 무슨 관계 위반이야? 인간관계요? 법률관계요? 지하철의 경로석? 인간관계죠. 그죠? 어른을 위해서 애들이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것도 잘 지켜보면. 그런데 지하철에 보면 핑크존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임산부 앉으라. 거기를 앉았습니다. 그건 법률관계, 인간관계예요. 남자 앉았어요. 남자가. 어떤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무슨 관계요? 법률관계요? 여러분 지하철에 핑크존에 또는 경로석에 앉았다고 벌금 되지 않잖아요. 인간관계 하셨네?
얼마 안 돼. 벌금 내라. 그럼 법률관계 아니면 인간관계죠. 많잖아요. 인간관계 몇 개 안 돼. 장애인 주차 후에 차를 댔습니다. 이게 무슨 관계야? 법률관계죠. 그건 잘 아시는 거는 몇 번 떼어봤나? 딱지? 장애인 주차 저는 안 해봤는데 뭐죠? 그 경부 고속도로상에서도 그 주차구역에 핑크존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관계일까? 저는 안 해봤어요. 그건 법률관계 싶어. 거기는 핑크존이 그래 있어, 그죠? 그 분홍색으로. 저는 안 돼봐서 한번 대봐. 여러분 벌금 뛰나 안 뛰나? 뛰면 법률관계, 안 뛰면 인간관계예요. 거기 차 안 되죠? 그런 것이 거기는 법률관계 싶어요. 느낌에 저는 모르겠어요. 법률관계는 법으로 강제되고 인간관계는 도덕, 종교 또는 관습으로 규율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아셨네? 우리 생활관계는 거의 95%가 뭐라 법률관계다. 인간관계 많지 않아요? 저 인간성이 싸가지 없다. 그런 게 아니라죠. 강제되면 법률관계, 안 되면 인간관계. 아시죠? 그런데 우리 지금 그런 말 어렵지만요. 읽으면 그런 뜻인데 이 법률관계와 인간관계이죠. 강제성 있는 것과 이 중간에 이런 게 있어요. 호의관계, 호의를 베풀어. 호의관계. 자, 지금부터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나올 수 있어요. 물론 해제 이런 것은 기본이고요. 호의관계. 호의가 뭐예요? 조합업체. 호의관계. 이게 뭐냐면요. 호의를 베풀어. 이게 조화롭죠. 좋은 뜻을 하는 거죠. 애도 봐주고. 내가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닌데 유치원 부모 아닌데 애 봐주죠. 돌봐주죠. 옆집 애들 봐주죠. 애기들 애도 봐주고. 이삿짐 센터에서 옆집이 이사 갈 때 뭐 좀 들어줍니다. 내가. 오랫동안 우리 주변에서 같이 살아. 그분이 20년 살다 이사한대요. 용인서 살다가 어디 부산 이사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스프레스 센터에서 뭐 날려주지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더러 이제 도와주죠. 왜냐면 인간적으로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차도 태워줍니다. 더러 음식도 대접합니다. 할아버지 이번에 팔순에 잡채를 많이 해가지고 남아서 그 잡채를 옆집 할머니들이 있어요. 그죠? 그 인간관계죠. 차도 공짜로 태워주고 애도 공짜로 봐주고 그리고 저 이삿짐도 공짜로 날려주고 그리고 뭐 하나 뭐 있다 그랬지? 이런 거죠. 차도 태워주고 이삿짐도 날려주고 음식도 대접하고 이런 거. 그러다가 손해 발생했어요. 예? 호의관계 뭔지 아시죠? 호의관계에서 손해 발생 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손해 발생 시. 그러면요. 호의를 베풀다가 애를 봐주다가 애를 놓쳐가지고 애가 다쳤어요. 아시네? 봐주다가 내가 어린이집도 아니고 유치원도 아니거든. 애를 봐주다가 그냥 호의를 봐주다가 애를 놓쳐가지고 사고 발생했습니다. 애가 다쳤어요. 손해배상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거? 나는 어린이집 원장님도 유치원 부모도 아니에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난 돈 받고 애 봐준 게 아니거든. 해야 돼 안 해야 돼? 손해배상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호의인데 안 해도 돼? 미치겠지 이제. 이게 그게 아주 알쏭달쏭해요. 이삿짐을 날려주다가 내가 회사 아닌데 이삿짐 센터가 아닌데 이삿짐을 날려주다가 고려청자를 들어서 고려청 1,000만 원짜리 와삭 깨졌어요. 1,000만 원 배상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건 해야 돼. 또 애 다친 거 안 하고 애 다친 게 더 중요하다 내가 볼 때는. 그죠? 음식 대접했어요. 우리 집에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경로당에 오시는 저 분들한테 그죠? 해드렸는데 옆집에 할머니 안 오셔가지고 거기다 이제 잡채를 다시 맛있게 볶아서 갖다 드렸는데 그분이 잡채 속에 돌이 있어 틀리가 버려졌어요. 100만 원짜리. 이게 배상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건 또 해야 돼 또? 안 해도 돼요? 다 해야 돼. 다 하셨네. 그래서 이게 실제 판례 하셨네. 최근에 한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그 뭐랄까 어떤 아가씨가 새끼는 다 이쁘잖아. 이쁩니다. 그죠? 고슴도 쥐 새끼도 아니 고슴도 쥐도 쥐 새끼는 이쁘다 하지. 애기도 이제 어렸을 때 이쁘죠. 다 이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 아가씨가 옆집 아주머니가 애를 낳는데요. 이제 그 이쁘니까 애를 이렇게 이제 추스린다 그러죠. 근데 포대기를 처녀니까 못해요. 포대기를 잘못해가지고 애가 거꾸로 떨어져 즉사했어요. 그래서는 진짜 있던 사건이요. 애가 하는데 거꾸로 떨어져 버렸어 이게. 보통 이제 저도 애를 낳은 게 애를 키워봤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 머리를 이렇게 후여지면 꺾어지잖아요. 그래서 들잖아요. 이렇게 해보면 알아요. 금방 애가 보면 이렇게 결혼해서 애기 키우면 애기 다 아는 법이 달라 벌써. 안 웁니다. 이제 편하게 안 와. 근데 초보가 안 하면 막 웁니다. 이제 잘못 울어지. 애가 트림만 해도 이렇게 울어요. 그죠? 대소변 보면 웁니다. 이제 벌써 치워달라고. 울음으로써 애가 배고파도 울고. 근데 그런 경우는요, 아가씨가 잘못해가지고 애를 추스리다가 애가 빠졌어.
그래서 거꾸로 떨어져 즉사했어요. 이때 손해배상 해야 돼. 해야 돼. 하셨네. 차를 태워주다 다쳤어요. 음식 대접하다가 다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삿짐 날려서 다치다. 그래도 손해배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 있어요. 그런데 손해배상을 내가 택시기사다, 어린이집 원장이다, 또는 저 익스프레스 회사 사장이다, 아죠? 음식점 주인이다. 그런 경우는 전액배상이 되지, 그죠? 여러분 봐, 음식점에서 뭐 짜장면 먹다 돌이 들어서 이가 부러졌어요. 아셨나요? 그럼 배상 청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전액 청구할 거예요, 깎아줄 거예요? 전액 청구하고 플러스 알파 더 달라고 하지, 그죠? 그렇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여기는 다르죠? 호의를 베풀다가 좋은 일 해주다가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해라, 이게 원칙인데, 그러나 일정 금액의 감경 깎아줄 수 있어요. 단 감경이 가능해요. 감경해요. 감경 줄여줄 수 있어요. 감경은 근거가 필요하죠.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 감경의 근거가죠. 어려운 말은 신이치, 이 처음 들어봤죠, 여러분. 또는 과실 있으면 과실을 상기합니다. 이렇게 신이치기라든지 과실. 자, 앞으로 많이 나와요, 이 말이에요. 뭐요? 요즘 신용사회죠. 믿음과 의리가 법이 돼서 아시나? 신이치. 그래서 신이치기라는 것은 믿음과 의리가 법이 됐다. 그러니까 지키는 거죠. 이거 어려운 말로 조리 그래, 조리. 처음 들어봤죠, 조리. 이렇게 조리라고 그래요, 조리. 우리가 쉬운 말로 사회통념, 거래관련 그래요. 상식이라는 말 쓰잖아요. 법에는 그런 말 없어요. 사회통념이다, 거래관련 다 같은 말이에요. 거래관련 이런 말 씁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상식으로 봐서 인간의 도리상 깎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집 애를 남집 아주머니가 봐주다 조금 다쳤다 하더라도 전액 배상이 뭐가 안 맞잖아. 그게 줄이 하셨네. 어린이집 원장님 아니죠? 어린 원장님도 그러면 뒤집어 버려요. 방송에 나옵니다. 방송 나가잖아요. 애들 막 잘못 나가지, 그죠? 근데 옆집 아줌마가 애 봐주다 때렸다고 뭐라고 못해요, 그죠? 그게 참잖아, 조금. 그게 조리요, 조리. 인간의 도리상 또는 상식으로 봐서 그런 뜻인데, 상식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그죠? 법엔 좀 달라. 상식으로 그런 말을 신의칙에 따라서, 조리에 따라서, 사회통념, 거래관,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상식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인간의 도리상 쓰지 않아요? 인간의 도리상 했죠?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뜻인데,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이게 법률 용어예요. 우리말 뭐 상식에 따라서 그런 뜻인데, 상식이라는 말 써 안 씁니다. 중요해요. 상식이라는 말 쓰지 않고 이런 말 써. 그러니까 이게 도리에 따라서 과실이 있으면 과실을 상계합니다. 상계 서로 까부시는 거죠. 공제해서. 봐, 내가 어제 야근하고 나서 힘들어 죽겠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야근하고 나서, 근데 이제 눈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내가 여자인데 옆집 아줌마 애기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잠깐 저기 갔다 올 테니까, 좀 은행 갔다 올 테니까 좀 기다리라. 어제 피곤해 죽겠어 해서 안 돼, 나 졸려 죽겠어 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주머니가 그냥 맡기고 갔습니다. 그러다 졸다가 애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 있습니까? 내 잘못도 있고 누구 잘못도 있어요? 아주머니 잘못도 있죠. 그런 경우는 과실을 깎을 수 있었네. 내가 일부러 맡은 게 아니라죠. 맡아달라고 강제로 떠넘겨가지고 나 졸려 죽겠는데 졸다가 애를 떨어뜨릴 테니까 다쳤어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손해배상 해야 되지만 그러나 손해배상 전액이 아니라 어떻게 일부 금액의 감경이 하나다. 무엇에 따라서 과실을 상계해서 하셨네. 상계한다. 상계. 우리말로 공제한다, 퉁친다, 까부셔서 과실을 어느 정도 까부셔서 손해배상에게 감경이 가능하다. 아셨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자, 중요한 호의관계에서 손해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전액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감경해 줄 수 있다. 줄여주는 것의 근거는 신의칙이나 과실상계다. 그죠? 의리에 따라서, 도리에 따라서. 근데 그런 말 안 쓴다 그랬어요. 아까 모른다가 선이고 안다가 악이죠? 용어 다르니까 법률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약간씩 달라요. 약간 다르니까 이제 용어 사용할 때 절대 우리말 쓰면 안 돼요. 그죠? 상식이다, 뭐 그런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신의칙상, 조리상 이렇게 그런 말 쓴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런 게 있어요. 알아두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두 개만 하고 끝내는데, 권리취득,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원취득, 승계취득. 원취득은요, 없던 게 생기는 것이고, 우리 책에 나오면 승계취득은 이어지는 것인데, 원취득이죠. 없던 게 생기는 거, 승계는 이어지는 것인데, 자, 원취득에 예가 있어요. 흔한 것이 건물의 신축입니다. 건물의 신축. 건물 지으면요, 하루 생겼죠?
생겼죠? 원시취득이야. 건물의 신축이 원시취득이다. 건물의 신축. 여러분 건물을 신축하고 제일 먼저 등기를 뭐라고 하죠? 아시는 분? 건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등기가 있어요. 무슨 등기? 건물 지었어요. 제일 먼저 등기가 있으면 무슨 등기예요? 무슨 등기? 무슨 등기? 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소유권 등기, 보존 등기, 보존 등기라고 그래요. 물론 보존 등기도 소유권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부터는 뭐냐? 이전 등기요. 처음에 질 때는 보존 등기, 다음부터 이전 등기다. 그래서 건물의 신축. 그럼 신축 시는 언제를 신축이라네? 보존 등기 시인가? 네? 보존 등기 시인가요? 준공 등기? 네, 준공 시? 준공 허락 시, 그죠? 네. 준공 시 괜찮습니다. 또 언제? 또 생각나시는 분? 건물을 신축하고 언제부터 그 건물이 내게 되나요? 권리증? 이게 이제 보존 등기죠. 준공 시, 보존 등기가 전이네요, 그죠? 또는 뭐 준공 허락 시 다 틀렸고요. 이게 중요하죠. 언제 신축하냐? 건물에 기둥, 지붕, 주벽 같으면 신축을 아셨나요? 기둥 잘 봐. 기둥 세우고 지붕도 없고 주벽 같으면 주벽, 주된 벽 이러면 건물의 신축입니다. 우리말로 신축 중이죠. 그래도 신축을 본다니까. 이 중요하죠. 이걸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건물을 짓고 제일 먼저 무슨 등기? 보존 등기이지만 이때 소유권 지등이 아니라 준공시가 언제? 건물 지을 때 뼈대를 갖추면 소유권 인정된다. 기둥, 지붕, 주벽. 이걸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나중에. 소금한데요. 건물의 신축 소유 취득 시점은 보존 등기시가 아니라 준공시가 아니라 기둥, 지붕, 주벽 갖추면 신축으로 본다. 우리말로 뼈대만 갖추면 건물이 되네요. 그죠? 아, 뼈대만 갖추면 되네요. 독특하죠? 위험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진 그 상식을 바꿔야 되고 이 시간이 상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법률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사람이 달라져. 완전히 퇴를 벗어요. 나중에 보시면 말해요. 법을 한다는 굉장히 자신감을 준다고. 뭐 중개업 하실 때도 부동산에 거 다 배우거든요. 부동산에 관해서는요. 여러분이 변호사다. 변호사도 잘 모르는 거죠. 변호사도 몰라. 소송을 알아도 부동산 잘 우리가 더 잘 알아. 아시나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변호사가 공인중개사예요. 나중에 보시면 말해요. 굉장히 많이 해요. 엄청 많고 세법 뭐 안 배우는 거 다 배우죠. 금방 부동산 거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 건물의 신축은 보존 등기 하죠. 신축 등기란 말이 없어. 보존 등기 하는데 그때가 아니라 준공시가 아니라 기둥, 지붕, 주벽 갖추면 이 세 가지만 갖추면 신축을 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와 물건이라고 했죠. 점심 식사하시면서 야 전기와 물건이다 그러면요. 거기 있는 분들이 저들 돌았다 그러죠. 도는 게 아니라 지네가 모르는 거야. 아시네? 전기와 물건이다. 관리할 수 있으면 야 지금 저 건물 신축 소유권 취득했다. 신축했다. 틀렸죠. 신축 중이죠. 그러니까 기둥 세우고 주병도 없고 지붕도 없고 신축 중이죠. 이걸 소유권 취득 이미 됐습니다. 아셨나요? 신축 중이 아니죠. 신축 중이 저는 보여도 저 건물에 신축됐다. 끝. 신축됐다가 답이지. 기둥 지붕 주벽 가지면 소유권 취득 인정된다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많이 속아 이제 이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대법원 판례만 시험이 나오거든요. 판례만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판 잘 보셔야 돼요. 다는 볼 거 없고요. 승계 취득은 이어받는 거지. 이어받아요. 이전적 승계란 1번의 특정 승계, 2번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전하죠. 원칙은 없던 게 생기는 것이고 승계는 이어받는 것인데 하나만 특정 승계. 이게 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또 중요한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전혀 다른 거 배워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실상에 바로 써먹습니다. 특정 승계. 특정 승계는 특별히 정해서 승계받는 거죠. 포괄 승계는 전부다. 전부다. 특별히 정해서 이거 승계받아요. 특별히 정해서 포괄 승계 전부다. 뭐가 있냐면요. 매매 증여. 매매 증여. 아시죠? 매매하는 거, 증여받는 거. 이게 특정 승계예요. 매매 증여가. 매매는요. 아파트를 매매하면 아파트만, 땅을 매매하면 땅만, 증여받으면 그것만 따라오죠. 포괄 승계는요. 두 가지 유의해야 돼요. 노란 거 외워야 돼요. 상속과 합병이 있어요. 합병. 회사 합병. 이 두 가지 유의하시면 돼요. 특정 승계는 매매 증여, 포괄 승계 상속 합병. 유의시 포괄은 전부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요. 매수인을 뭐라면 특정 승계를 매수인을 특정 승계인 이 보세요. 매수인을 뭐라냐면 샀어요. 매수인 아시죠? 특정 승계. 왜냐면 특정 승계 받았어. 특정 승계인.
그런 말 쓰고요. 특정 승계인. 필기 믿지 않아요. 나중에 책에 다 있습니다. 그냥 들어도 특정 승계인. 그리고 이제 상속인을 포괄 승계 그래. 상속인을 포괄 승계. 아버지 돌아가시면요. 아버지가 피상속인이고요. 돌아가신 분이 고인이 아니라 피상속인, 상속을 당하는 분. 그래서 상속인을 포괄 승계인이다. 이런 말을 써요. 이게 포괄이 무슨 뜻이죠? 재산과 빚을 다 떠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포괄이라는 건 전부 다 재산도 빚도 떠안습니다. 누가? 상속인들이. 그러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요, 아버지가 살아생 전에 재산이 있겠죠. 그 상속인 나눠갔죠. 빚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 딸이 아버지 사업하다 망한 빚 갚아 안 갚아? 갚습니까? 안 갚습니까? 갚아요? 내가 진 게 아닌데? 갚아요? 안 갚아요? 갚아요? 대단하시네. 대단해요. 갚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요,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아요. 그거 갚아요? 안 갚아요? 빚이 훨씬 많아요. 아버지 재산 1억인데 빚이 10억이야. 그 9억을 갚아 안 갚아? 또 마음이 변했네. 갚아야 돼. 갚아야 돼. 아까는 갚는다 그랬죠. 그 일관되게 계속 갚아. 아버지 재산이 예컨대 5억이고 빚이 1억이면 1억 갖고 4억 가지면 되죠. 근데 아버지 재산이 1억인데 빚이 10억이다 하면 어떤 10억을 다 갚아야 돼. 아셨나? 아버지 재산 1억 플러스 9억을 갚아야 된다고.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그때는 빨리. 정말 중요했는데 이걸 모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벌써 돌아가셨다, 재산 없다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는 사업할 때 사무실 열어놓지, 그죠? 사무실 열어놓기 때문에 별분이 다 있어요. 이건 민법 시간에 안 배워 못 배워. 이건 시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게 중요하다니까. 상속 이때는요. 상속 포기라는 게 있습니다. 상속 포기 또는요 한정승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포기하겠다, 그죠? 당해줄 거야. 아십니까? 한정승이는요, 우리 아버지 재산 범위에서 갚아줄게 이런 뜻이야. 언제 포기할까요? 빚이 훨씬 많을 때, 보나마나 뻔할 때. 한정승이는 빚이 애매할 때. 아셨나요? 이 빚이 많은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른다. 아버지가 비트코인 예전에 200만 원짜리 지금 6천만 원 됐으니까 얼마 330배 올랐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몰래 비트코인 가지고 있다가 그거 올랐습니다. 그런 것을 또 금괴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한정승인과 포기라는 이게 중요한 것이 시점이 중요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 때 하지 못하고요. 자, 중요한 건요. 돌아가신 분을 말한다고 피상속인 그래. 뜻은 상속을 당하는 분. 우리는 상속인,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 고인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고인, 자꾸 하셨다. 피상속인, 이것은요. 돌아가신 분을 말한다고 상속인, 피상속인. 상속을 당하는 분,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야. 피상속인의 사망을 날부터? 안날부터. 안날이요. 사망을 안날입니다. 사망한 날이에요. 사망 안날부터 얼마이네? 몇 달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어디에? 법원에 신고해야 됩니다. 아셨네? 법원에. 그러면 아버지 재산이 빚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아들, 딸은 안 갚을 수 있어. 아셨네? 중요하죠? 제가 이제 예를 들 때 제가 어느 당, 저는 고향이 공주거든요. 충청도. 그래서 어느 특정 당에 대해서 호불호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상속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 때는 실무 예를 많이 들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죽었거든 얼마 전에. 근데 그 양반이 살아생 전에 7억 정도 빚이 있었어요. 아셨네? 7억. 이 방송에 났어요. 재산관계 공지에서. 서울시장 나올 때부터 7억 빚이 있다고 그랬어요. 7억. 큰 빚이죠. 근데 그 양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서울시장에 산다고 말이 많았어요. 그죠? 근데 나오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의 부인하고 애들이 이제 7억 갚아야 되죠? 갚아야 되지. 근데 그쪽 변호사가요, 3개월씩 한 2달 20일쯤에 상속을 포기했어. 그럼 안 갚아야 돼. 인터넷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야. 야, 쌍, 그러면 빚 빌려준 놈은 어떻게 먹고 사냐? 네가 안 갚고 죽으면 어떻게 해? 네 자식 갚아야지. 그런 얘기 해도 소용없어. 아셨네? 왜? 포기할 수 있어, 이렇게. 법원에. 그래야 빚을 안 갚아. 에? 내버려두면요, 3월하고 하루 지나면 다 갚아야 돼. 내 재산 다 틀린다니까. 저부터 틀려.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 우리가 싹 승계받듯이 채무도 모두 승계받기 때문에 아셨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요 내용을 알아야 돼. 포괄 뭐라고? 전부 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과 빚을 다 떠나, 그죠?
전부 떠왔기 때문에 포괄성계인 그런 말 쓰고요. 상속포기는 한정성이 어디 한다고? 법원에. 균지 잡죠? 3월 뭐 안날부터 얼마이네? 3월래. 안날부터 3월래. 안날부터 3월래다. 3월래이고요. 밑에는 뭐 그런 말 있죠. 중요하지 않고요. 설정성이 중요하지 않고 포괄성계가 상속이라는 말 외우시면 돼. 특정성계는 매매증여, 포괄성계는 상속합병 알아두시고 밑에 이제 하나만 더 보시면요. 우리 시간 없는데 설정성이 풀 거고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유실물 줍지? 유실물 지하철 센터 있죠? 유실물 좋습니다. 그러면요 센터에 갖다 주죠. 유실물 센터. 전북 정읍에 매장물이 있어가지고 무슨 뭐 일제시대 적산가옥에 일본 사람들이 망하면서 못만 나왔거든요. 재산을 그대로 놓고 나갔어요. 그걸 적산가옥이라고 그래. 적산가옥. 그래서 일본 망해서 8.15 해방될 때 그 사람들이 떠났어요 다. 근데 재산을 하나도 못 가지고 못만 나갔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내는 재산 다 국유죠. 국인데 어떤 그 일본 사람 뭐 집인지 뭐 거기다가 뭐 땅 쪽에 금괴를 묻었다고 아셨나요? 그 난리 났었어요. 어떤 야밤 파놈도 있고 막 금괴가 몇십억 물렸다. 그건 매장물이거든요. 중요한은요. 여러분 유실물을 갖다 주고 매장물을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우는데 유실물은 갖다 줘 얼마 이상 기다렸다가 주인이 찾지 않으면 습득자 갔나요? 여러분 유실물 세대 갖다 주죠? 주면 휴대폰 같은 거 뭐 그건 금방 차지하지만 여성들 명품 가방 이런 거 있어야죠. 지하철이 많아요. 저도 이제 강의할 때 저녁반을 하고는요 집에 아침에 새벽 5시 반 나와서 밤에 1시에 들어가요. 전국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지하철이 거의 막차를 타요. 그럼 거기서 졸다가 많이 제가 휴대폰 주소 준 또 한 5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휴대폰 2번 잃어버렸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휴대폰에 뭐 지갑도 주소, 왜냐면 술 먹고 그냥 내려가지고 제가 몇 개 주소 준 적이 있는데 일단 센터 갖다 줍니다. 주인이 찾아가진 않아요. 그 영원히 국가 것이 되나요? 어떻게 되죠? 내가 찾아야 되겠죠. 얼마 이상 찾지 않으면 얼마 이상 이거 모르잖아요. 이게 주인이 안 찾아가. 그럼 얼마 이상? 6월이고 여기는 1년입니다. 아셨나요? 6월이고 1년이다. 알아두세요. 1년 내 찾지 않으면 습득자 같습니다. 그래서 금지에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거든. 유육 이렇게 보시면 돼. 원래 이게 1년이었다가 이렇게 줄어서 6개월로. 어차피 통계상 보니까 6개월 내 찾지 않으면 1년 내 찾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 지나면 내게 됩니다. 아셨나요? 유실물센터에 물건 갖다 얼마 지나서 6개월 지나 찾지 않으면 내 거 된다. 이게 답이고. 여러분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김치 냉장고에 1억 들었다 보셨나요? 들었죠? 제가 드는 예는요. 저는 뭐 눈에 뭐입니다. 저는 계속 수업할 때 써먹으려고 그 예를 봐요.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를 들으면 쉽거든. 김치 냉장고에 1억이 들어있었는데 그 중고로 팔았어요. 5만 원 막 5만 원씩이면 김치 냉장고 싸잖아요. 그건 뭐 5만 원짜리. 요즘 뭐 신식도 옛날 거니까 5만 원짜리가 이제 두 사람 고쳐서 팔렸는데 마지막에 산 사람이요. 거기다 김치 박스에다 넣으려고 보니 이게 수평이 안 맞아. 약간 기울어서 보통 반드시 맞아야 돼 이렇게. 근데 약간 기울으니까 모기도 안 그래서 이게 이쪽 눌러도 안 내려가. 그래서 이제 에이 싶어서 이걸 들고 자세히 봤더니 밑에가 이렇게 해서 뭐 오틀오틀해서 뜯었더니 현금 1억 들었어요. 1억 이게 유실물이죠. 현금 1억이. 그러니까 5만 원짜리 1억이 들었어요. 유실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마음이 좋겠어. 경찰서 신고해서 하셨네. 죽은 거랑 똑같아. 그래서 저 김치냉장을 매수했는데요. 유실물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거 알면 1억 빼고 주겠는데 그냥 파는 거예요. 이 사람 습득해서요. 1억을 그대로 경찰서 갖다 줬어요. 저 같으면 그냥 가졌을 텐데 뭐를 그냥 갔지 그냥. 이 양반은 마음 착해서 갖다 줬어요. 그런 분도 있어 사회상.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걸 갖다 주니까 공고를 냈어요. 그 경찰서에서 공고를 냈어요. 그죠? 동네방네 그 아파트 단지 얘기했어요. 여기서 파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서 막 방송을 했어요. 김치냉장고 파는 사람 와라. 그 안에 1억 있다니까 10명이 내 김치냉장고도 막 달려붙었는데 가짜이다. 답으로 어떻게 생겼냐? 뇌무졌는데요. 언제 산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막 이렇게 다 거짓말이게. 그런데 도저히 주인이 안 나와. 그래서 냉장고를 이제 이걸 뜯고 자세히 봤더니 이 밑에 조그마한 약봉지가 있어. 아시나요? 약봉지가 있어. 그걸 봤더니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찾았더니 주변에 내과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 보니까 60몇 살 먹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나이도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 거니까 당연히 상속을 받았겠죠. 이렇게. 이게 유실물이거든요. 중요한은요.
이 사람이 신고했는데 6개월 동안 주의 찾지 않으면 내가 갔습니다. 하셨나? 습득자. 그런데 현금 같은 것은 그 뒤에는 방송이 안 나왔지만 보통 25% 줘야 되었네. 아마 2,500원 받았을 거예요. 습득자가. 그건 줍니다. 국에서. 현금은 은닉 지우인데 안 줘도 그만인데 착하다는. 그래서 이 경우는 아마 25%로서 2,500원 줬을 거예요. 이게 유심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때까지 찾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갔습니다. 1억. 6개월 지나도록 찾지 않으면 당연히 나에게 추적돼 법이. 유심은 얼마라고? 6개월에 매장 밀려.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런 지하철 등에서 뭘 많이 줬죠? 갖다 주면 유실물 센터에서 갖다 주면 공고하고 6개월 내에 주의 찾지 않으면 습득자가 갖는다가 답이거든요. 많이 배우죠? 별거 매장물 1년이야. 포크레인 기사 뭘 파다가 뭐 매장물 발견하면 1년 내에 공개 찾지 않으면 발견자가 갖습니다. 매장물이라는 건 많지 않지? 우리 포크레인 기사 아니잖아. 그래서 유실물은 6개월 내에 찾지 않으면 된다는 거. 자, 볼 거 넘기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보세요. 예습 복습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다음 주에 중요한 건 제가 문제 다 낼 거거든요. 넣으시면 권리 변경 정해주지 않고 거기 그 1번에 주체 변경 있죠. 주체 변경 동그라미 치고 3번에 절대적 오른쪽 2번에 상대적 주관적, 왼쪽에 주체의 변경, 오른쪽 2번에 상대적 주관 소멸. 이게 뭐냐면 얘는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안 쓰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셨네? 안 쓰는 말. 그래서 어려우니까 자 이거 보세요. 오늘 이제 자 1, 2월 수업가 뭐가 들었냐면 그때는 수업을 간단히 얘도 짧게 들어야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게 들어요. 짧게. 말이 빨라져요. 지금도 더 빨라져. 지금 별명 1.5배속이야. 왜냐면 양이 많아가지고 천천히 하면 이게 진도를 뗄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원래 말이 빠른 사람 아닌데 그게 엄청 빠르다 소리 들어요. 근데 공부하신 분은 다 알아듣고요. 못 하신 분은 농담할 땐 금방 웃다가 진도만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용어를 몰라서 그래요. 아시네? 그래서 좀 빠른 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시면 문제가 금방 이해돼요. 이런 건 다 알아듣잖아요. 김치 알아듣. 근데 수업만 나 몰라도. 근데 용어를 모르면 그래요. 그래서 매매. 자,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시간 좀 넘었네요. 자, 1시 이전에 끝내야 되죠. 자, 오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5분만 돼요. 가비을에게 빌라를 매매했어. 이전 득 해줬어요. 이렇게 이전 득기. 매매한 경우는 이전 득기예요. 건물 처음 지면 보조 느끼고 갑이 등기를 가지고 있다가 빌라를 의뢰가 팔았어요. 이게 매매죠? 등기해줬어요. 매매를 부르님이 네 가지 있어요. 매는 소유권 어떻습니까? 이전됐죠? 이전됐기 때문에 자 이전적 승계 이름을 쓰고 이전적 승계다. 또는 주인이 바뀌었다. 그래서 주체의 변경 주인이 바뀌었죠?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주인이 바뀌었다. 주체의 변경 이런 말 쓰고 그렇게 가병이 없어지고 생겼죠? 다른 말로 상대적 소멸 상대적이다. 그게 그런 말이야. 상대적 소멸이다. 또 다른 말로 주관적 소멸, 이게 네 가지가 이름이 같은 말입니다. 매매를 부른 이름이 네 가지 아셨네? 여러분 처음 들어봤지? 자, 소유권 이전되어서 이전적 승계, 주인이 바뀌어서 주체의 변경, 상대적 소멸이다. 주관적 소멸 이걸 말습니다. 상대적이다. 우리 객관적 소멸은 뭐냐면 남된 불도 없어진 거 아셨네? 성수대기 무너진 거, 삼풍 무너진 걸 객관적 소멸로 없어져 버렸어. 얘는 없어지지 않았죠? 상대적이다. 얘는 없어졌지만 생겼기 때문에 빌라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죠? 빌라가 있긴 있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소유권 이전 주인이 바뀌고 상대적 주관적이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 소멸은 뭐라고? 빌라가 다 불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매매를 부른 이름이 몇 가지라고? 네 가지. 이전적 승계, 주체 변경, 상대적 소멸, 주관적 소멸 그런 말 쓴다. 이게 다 매매라는 뜻이거든요. 이름 어렵습니다. 아셨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매매구나 알아도 되지. 상대적 소멸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벌써 문제가 엉키기 안 풀려. 주체 변경 주인이 바뀌었네. 매매구만. 이전되었네. 매매구만. 상대적이네. 매매구만. 이렇게 해서 문제 풀려. 우리 매매라는 말 알잖아. 이렇게 안 줘. 이렇게 주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외우시면 돼. 이게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주체 변경이 있죠. 그것도 소유권 이전이죠. 매매고. 오른쪽에 상대적 주관 역시 매매죠. 뭐라도 했냐. 거기도 역시 소유권 이전하죠. 그래서 왼쪽에 주체의 변경과 오른쪽에 상대적 주관 소멸이 매매를 뜻한다. 매매를 뜻 별거 아니죠. 주체의 변경 주인이 바뀌었죠. 오른쪽에 상대적이다. 주관적이다. 또는 이전적 승계다. 이름이 몇 가지야? 네 가지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왜 시험에 실패하시냐면 읽고 뜻을 모르니까 자꾸 생각합니다. 시간 초월로 들어요. 예? 자세봉 아시는데 자세히 보도록 시간 주지 않아요. 문제 기문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 보시면 문제 한 뼘씩 어떤 막 용어를 모르니까 생각하느라고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떨어지거든요.
거의 실패하잖아요. 제가 첫날 무조건 말씀드리지만 결석 안 하면 무조건 붙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몇 번 반복? 7번 반복하지. 7번 반복 플러스 복습을 통해 7번, 14번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계속 중요한 거. 다음 반복한 순서는 똑같이 하는데 이 시간이 좀 짧게.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시면 알아듣고 처음 오시면 뭐야? 자꾸 물어봐. 자꾸 뭐야? 그런 걸 옆에 물어보셔야 돼. 왜냐하면 용을 물어봐야 되죠. 아니 물어보지 않고 뭐 남들 모르겠거니 안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용을 물어보시고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시고 자꾸 그래야 실력이 는다는 거. 이게 거의 안 써먹기 때문이죠. 안 써먹는 말이죠. 이런 거 채무도 숨겨있는데 모르잖아요. 그러죠? 이거 법원에 신고한다. 이런 거 중요하고요. 채권자에게 신고한다. 틀려야죠. 법원에 신고한다. 법원에 신고하라 이렇게 돼 있고 알아두시고. 자, 오늘은 뭐 첫날이라 그래도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죠. 이 내용을 그대로 해서 다음 주에 요즘 한 20개 정도 하려고 그래요. OX 문제, OX 괄호넣기 고르기. 그래서 이 세 종류에서 제가 문제 낼 테니까 아침에 오시면 무조건 문제 받아서 풀어보시고요. 그 이제 문제 중에 내용 이상하다고 질문하시면 제가 해설해드리고 질문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20개를 해설 못해요. 진도를 못해가지고 아셨죠? 제가 이제 문제를 보고 뭐 문제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어렵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고 저도 풀어 오면요. 저도 오늘 문제 수업하면요. 오늘 올라가서 문제를 그날 바로 만들어요. 배운 내용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음 주에 월요일 오셔가지고 푸시면 되고 무조건 이제 11, 12월은 이 책만 가주시면 되죠. 이 책만 가지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앞에 부분 개론 그리고 월요일 날은 수요일 날은 앞에 부분 월요일 날은 뒷부분을 제가 나왔다 말씀드리고 자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고 결석하지 마시라는 말을 드리고 결석만 하면 붙습니다. 아셨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배우는 게 즐겁다 생각하시면 민법 시간 엄청 많이 배워.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많이 배우니까 그냥 배우는 게 즐겁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시면 되겠다. 첫날인데 늦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